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453페이지로 가서 제2절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쪽에 와서 보시면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직계 배출하는 거 배우셨고, 이번 시간에 하실 게 이거예요. 기타 매출 중에 간주임 늘어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간주임 늘어난 건 이제 부동산 임대하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낼 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공부해 볼게요. 요 간주임 대료.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2번에 작성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건 실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어디를 가시냐 하면 바로 그 3번으로 가서 간주임 대료 바로 갈게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 대료. 그래서 3번 간주임 대료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간주임 대료. 그래서 이 간주란 말은 우리 의제란 말하고 동일해요. 우리 앞에서 간주 공급 배우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 월세 받는 게 아니지만 월세 받는 걸로 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임대를 내주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A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100만 원 받고 있어. 월세만 100만 원. B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1억 받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보증금 1억. 월세 받는 사람은 이 월세는 매출이죠. 임대료 매출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10%만큼의 부가세를 매출세액으로 내야 되겠죠. 그렇죠? 내는데 문제는 이 B라는 사람은 두 개를 비교해. B라는 사람 보증금만 받고 있잖아. 보증금이란 게 이 사람 수익입니까? 아니잖아.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줄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10% 매길 수가 없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면 월세 받는 사람은 꼬박꼬박 부가세를 내는데 보증금 받는 사람은 부가세 안 내잖아. 그죠? 더군다나 월세랑 보증금이랑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그죠? 보통 우리가 보증금 올라가면 월세가 낮아지고 보증금 낮아지면 월세가 올라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어거지를 하나 만든 거야. 야, 월세 받는 사람은 꼬박꼬박 부가세를 받아내는데 보증금 받은 이 사람은 부가세를 안 내더라. 그래서 뭘 만들었냐 하면 이 보증금 1억 원을 은행에 저금했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저금한 게 아니더라도 가정하겠대. 그렇죠? 그럼 예금 이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억 원을 저금했다면 받는 이자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곱하겠대. 이 정기 예금 이자율은 실제로 은행에 저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해져요. 지금 뭐 2.9%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주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 정기, 이게 연이자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만약에 7, 8, 9월 달이라면, 7, 8, 9월 달 신고기간이라면 이게 1년 이자니까 365일분에 7월 달 31일, 8월 달 31일, 9월 달 30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92일치가 나오겠죠. 이게 이자 공식이잖아. 그죠? 이걸 뭘로 보느냐? 이걸, 월세 받은 걸로 보겠대. 그래서 이름 부를 때 간주 임대료라고 부르겠대. 이해하시겠죠? 실제 받는 건 아니야. 실제 받는 건 아니지만 이걸 이자를 받은 이 이자만큼을 월세 받는 걸로 치고, 이 국세청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돈을 실제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10%만큼의 부가세를 매출세액으로, 요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하래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실제로 받는 거 아니니까 목적은 요 금액이 계산되면 여기에 10%만큼을 매출세액으로 내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여기 간주임들이야. 그래서 보증금 받은 거 예금 이자 정도 계산해서 거기에 10%만큼을 부가세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개념 아시겠죠? 이게 맞잖아, 형평이. 그죠? 맞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요 개념이 나와 있고. 그래서 실제 실무수행 가지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념은 아셨죠? 간주임들이요. 자, 밑에 실무수행 보세요. 하나 있는데, 요 하나 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이건 지우고. 자, 자료 설명부터 볼게요. 주식회사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부동산 임대 자료이다. 1번에 보시면 주식회사 부가가치세는 미진 빌딩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본 문제안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고 가정한다. 개정 과목은 411번. 이게 월세 받으면 411번 임대료 수입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 수입 코드가 411번도 임대료 수입 코드고 904번인가? 얘도 임대료 수입 코드인데 차이가 뭐냐면 이건 매출 코드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가 주업일 때. 아셨죠? 근데 요건 영업의 수익 코드야. 영업의 수익 코드.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임대했을 때라고 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줘요. 요걸로 해라 주니까 제시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부동산 임대도 한다고 가정하고 매출 코드를 쓰래. 임대료 수익 코드. 아시겠죠? 이걸로 쓰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455페이지인가요? 자료 1번에 가서 계약서부터 잠깐 볼게요. 자, 보증금하고 월세를 이제 동시에 받는 케이스고, 자, 그 월세 계약서의 제1조 바로 위에 보시면 보증금 얼마입니까?
1억 원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간주임대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월세는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월세는 정상적인 매출이니까 500에 10% 부가세 받아야 되겠죠. 그쵸?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행하시고,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계약기간 잠깐 볼까요? 계약기간을 보시면 제 4조를 보세요. 4조. 임대차 계약기간은 9월 1일부터 24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2기 예정이라서 7, 8, 9월 달 신고 기간인데 9월 지금 한 달만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9월 1일부터 이제 임대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임대인이 주식회사 부가가치세고, 임차인이 주식회사 우리산업이죠. 그쵸?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 분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주식회사 부가가치세잖아. 임차인도 볼게요, 같이. 임차인이 주식회사 뭔가요? 우리산업이래. 임차인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산업. 그죠? 그래서 쌍방간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보증금 1억 원이고, 월세는 매달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가정한 게 아니라 계약을 했죠. 그죠? 그럼 일단 보증금 받은 것부터 할게요. 9월 1일 날 계약했으니까 9월 1일 날 보증금 주고받았다고 가정하고, 그럼 9월 1일 날 뭐 현금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현금으로 임대인은 1억 원을 받았겠죠. 그쵸? 1억 원이고. 자, 보증금 받은 건 수익 아니잖아. 그쵸? 나중에 돌려줄 돈 부채로 임대 보증금이라고 했겠죠. 자, 반면에 임차인은 어떻게 했겠어요? 임차인은 현금이 나갔겠죠. 그쵸? 현금이 1억이 나갔을 테고. 임차인은 나중에 이제 보증금,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임차 보증금이라고 했겠죠. 임차 보증금 1억이라고 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매달 세금 계산서, 월세는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자료 설명 다시 보세요. 454페이지 가서 자료 설명에 2번을 보시면 2번 9월 30일 월 임대료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날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볼게요. 456페이지 가보세요. 456페이지. 가셨죠? 그래서 저 위쪽에 자료 2번에 보시면 이 9월 한 달치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게 보이시죠? 500에 50만 원, 그렇죠? 그럼 이거는 정상적으로 9월 30일자로 자, 부가가치세, 부가세 예수금 50 임대료 수입이 되겠죠, 그렇죠? 임대료 수입 500 이렇게 했겠죠. 월세는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받아내야 되고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임대가 주업이라고 가정했으니까 550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 임차인은 이제 세금 계산서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임차인은 대급금 50 임차인은 임차료가 되겠죠. 그렇죠? 임차료 500 책에는 임대인만 물어보고 있는데 임차인도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달 10일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렇죠? 미지급금 550. 자, 이렇게 끝났어. 안 끝났죠, 아직. 그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만 보면 당연히 500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했고 50만 원 매출세액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이에요, 이게? 아니죠. 보증금에 대해서는 뭘도 계산하셔야 돼요? 간주인대로 계산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일단 임차인은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임차인은 참고로 쓴 거니까. 자, 그러면 요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1억 원을 저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1억 원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어디 나와 있냐면 교재 454페이지 가시면 454페이지 평가 문제 2번을 보세요. 평가 문제 2번 제2기 예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라고 했고 가로에서 적용 이자율 얼마래요? 2.9%라고 돼 있죠. 이거 매년 바뀌는 겁니다. 아셨죠? 매년 바뀌는 거니까 시험 볼 때 얼마로 한다라고 다 제시하니까 그 제시한 이율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2.9% 가정하겠다. 이거 연이자거든요. 연이자고 근데 1년에 365일이잖아. 지금 7, 8, 9월 달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임대 기간이 7월부터가 아니라 9월부터 했잖아. 그러니까 9월 한 달만 계산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3개월 계산하시면 안 되고 임대 기간 자체가 9월 1일부터니까. 그래서 30일 계산하시면 여기 금액이 238 이거 해답 있어요. 456페이지 가시면 저 밑에 맨 밑에 간주인대로 공식 있습니다. 뭐 따로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238 얼마가 나와요? 356 나올 겁니다. 아셨죠? 이게 뭐예요? 이게 간주임대료라는 얘기죠. 이거 실제로 받는 돈 아니죠? 목적은 뭐야? 여기에 10%만큼을 매출세금으로 내달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 10% 하시면 금액이 얼마예요? 23835가 추가로 내야 될 매출세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월세에 대해 50만 원, 얘도 내야 돼요. 얘도. 아셨죠? 얘도 추가로 내셔야 돼. 자, 그래서 신고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기타 매출이 있겠죠. 그렇죠? 일단 월세 부분은 500에 50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로 500에 50을 내야 되고, 자, 요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받는 게 아니니까 증빙이 발행 안 되겠죠. 세금 계산서 발행 못 해요. 그래서 기타 매출란에 쓰는 거야. 그래서 요 있잖아. 요거 23835 이만큼을 23835만큼을 매출세금으로 추가로 내야 돼. 아셨죠? 근데 신고서가 요 세 개만 금액을 쓸 수가 없어. 이 세액은 자동으로 이 금액, 여기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을 치면 자동으로 여기 10%가 자동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금액을 써줘야 돼. 이걸 238 356을 써줘야지만이 여기 10% 자동으로 이거 계산이 돼. 아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실제로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실기에서 어차피 다 해보실 테니까. 자, 아직 끝이 아니에요. 자, 요건 했잖아, 분계. 요거는 세금, 어디 갔어? 550은 우리 분계를 했잖아. 그렇죠? 550 분계했는데, 요것도 내야 되잖아. 부가세 이수금 잡아야 분계해야지, 그렇죠? 시험에 분계까지 물어보니까 분계를 볼게요. 457페이지 가시면, 457페이지 가세요. 해답에 그 중간쯤에 보시면 추가 정리라고 해서 간주임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시험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 이 간주임들에 대한 부가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케이스가 있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케이스. 임대인 돈으로 낸다는 그 얘기야. 그 다음, 임차인이 부담하는 케이스도 나와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케이스. 실무에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데, 계약하기 나름이야. 아셨죠? 이게 시험에서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할 책에 다 있잖아요. 임대인 분계랑 임차인 분계를 잠깐 보고, 임차인이 부담할 때 임대인 분계랑 임차인 분계를 잠깐 비교해 볼게요. 당연히 우리는 임대인 입장에서 분계하는 거니까 요걸 알아야 돼요. 임대인이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 자, 임대인 부담부터 할게요. 임대인 돈으로 내는 거래. 그렇죠? 그럼 여기서 238, 356은 실제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계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238, 35는 실제로 내는 부가세잖아. 매출세금으로 내야 되잖아. 따라서 매출세금으로 분계를 해야 돼요. 뭘로 분계하면 돼? 부가세, 예수금으로 분계를 해야 돼요. 23, 835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됐죠? 문제는 받는 게 차변했을 게 없지. 실제로 받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내긴 내야 되는데 실제로 돈 받아서 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하느냐? 야, 간주임들에 대한 부가세는 부담하는 사람이 비용으로 처리해 먹으래. 아셨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래 그냥 어쩔 수 없어. 답변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23835를 쓰래요. 자, 여기 임대인. 임차인은 분계 없죠? 임차인은 부담하는 게 아니니까, 이 케이스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임차인 부담하는 케이스 볼게요. 자, 만약에 시험에서 간주임들에 대한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럼 임차인 돈으로 내는 거죠. 물론 신고는 임대인이 아닌 거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을 주면 이 돈을 받아서 임대인이 신고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겠죠. 예를 들어 현금으로 준다 그러면 현금으로 2, 3, 8, 4, 5만큼을 얘한테 줘. 얘는 받겠지. 현금으로 2, 3, 8, 4, 5. 맞죠? 받아서 내겠죠. 이해하시겠죠? 임차인한테 돈 받아서 내는 거 아니에요. 부가세, 예수금 2, 3, 8, 4, 5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케이스는 이제 누가 부담하는 거야? 임차인이 부담하니까 조금 전에 부담하는 사람이 비용 처리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하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시험에서 요렇게 요 케이스인지 요 케이스인지에 따라서 임대인 분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임대인 분계를 알아야 돼요. 임차인은 어차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금이라고 쓴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아서 냈다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 보통 예금이 와야 되겠지.
맞죠?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454페이지 가시면 454 가시면 자료 설명 3번에 이 문제는 누가 부담한대? 간주 임대료.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되겠죠. 이 케이스가. 두 개 알아야 돼. 그런데 자, 다시 보세요. 자, 간주 임대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시험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보증금 주고 월세 얼마라고 주면 그냥 그대로 이제 요 밑 책에 나와 있는 실무수행 요 문제 정도 풀 줄 아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은 마무리하고 이어서 실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